미선아, 설날 밥상에 전도 없고 잡채도 없고 이게 다니? 우리 때는 이런 음식들 없었는데.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기름기 많고 번거로운 음식들 안 해도 충분히 맛있게 건강하게 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설날엔 명절다운 음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가족들이 함께 정성을 들여 차려야 의미가 있는 법인데. 어머님, 솔직히 그렇게 힘들게 음식 만드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저희도 일하고 시간도 없는데 전 부치고 갈비찜 끓이는 거 힘만 들고 오래 걸리잖아요. 효율만 따지면 정이 어디에 남겠니? 설날 음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해. 그럼 어머님은 제가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 부치고 잡채 무치고 고기 재우고 해야만 설날다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며느리가 차린 설날 아침밥상에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한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정미선과 남편 강민호는 함께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카페는 도심 속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침 6시면 문을 열어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볐다. 남편은 주로 매장을 관리하며 재고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주기도 했다. 며느리는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 메뉴 개발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빵을 굽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 주말도 없이 돌아가는 카페 운영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기 사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가끔은 제대로 된 집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많았다.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지만 카페는 연휴 직전까지 정상 영업을 해야 했기에 차례 음식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려웠다. 결혼 후 처음으로 차리는 설날 아침상이었지만 정미선은 예전처럼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며 몇 시간씩 부엌에 서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요즘은 간편하게 먹는 게 대세야. 그녀는 남편과 상의하며 현대적인 명절상을 차려보기로 했다.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백화점에서 고급 스테이크와 이국적인 샐러드 재료를 사오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다. 정성보다는 실용성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런 변화가 어머니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정미선은 몰랐다. 시어머니에게 있어 설날 아침상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경기도 수원에 사는 시어머니 김영순 씨는 올해 설날을 맞이하며 특별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차인 아들 부부가 처음으로 직접 차린 설 아침상을 받아보는 날이기 때문이다. 결혼 후에도 바쁘게 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배려해 매번 명절 음식은 자신이 준비해 왔지만 올해는 며느리가 어머님, 이번 설날 아침상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말이 무척이나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모를 서운함이 스며들었다.
사실 명절 음식 준비는 영순 씨에게 있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손끝으로 빚어내는 음식 하나하나가 곧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고 어머니로서의 존재 이유와 같았다. 시어머니에게 설날 아침상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정성과 전통의 상징이었다. 명절 전날이면 한복 앞치마를 두르고 쉴 새 없이 손을 놀려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노릇노릇하게 부쳐낸 동태전과 꼬치전, 손수 다듬은 나물, 정성 들여 만든 잡채와 갈비찜까지 그 모든 음식이 모여야 비로소 설날 밥상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미선이가 얼마나 잘 차려낼까?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영순 씨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차리는 상이니 아무래도 간소하게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설날의 기본적인 음식은 올라오겠지 싶었다. 며느리가 직접 상을 차려주니 흐뭇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쩐지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마침내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어머님, 아침상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라고 외쳤다. 영순 씨는 살짝 긴장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식탁으로 향했다. 며느리가 차린 첫 설날 아침상,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마음속 기대와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지 영순 씨는 발걸음은 설렘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상을 본 순간 영순 씨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정갈하게 놓여 있을 줄 알았던 노릇노릇한 동태전이나 깻잎을 하나하나 정성껏 말아 만든 꼬치전은 보이지 않았다. 고소한 들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져야 할 나물 무침도 없었고 설날마다 빠지지 않던 윤기 흐르는 잡채조차도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큼직한 흰 접시 위에는 색색의 드레싱이 뿌려진 퓨전 샐러드가 놓여 있었고 명절의 대표 음식인 갈비찜 대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진 스테이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영순 씨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분명 음식 하나하나가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였지만 그녀가 알고 있던 설날 밥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설날이 되면 부엌에서 전 부치는 소리와 달큰한 잡채 냄새가 가득해야 하는데 오늘의 부엌은 조용했고 그녀가 익숙했던 그 따뜻한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았다. 영순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정미선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먹어요.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그러는 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런 비효율적인 음식들은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대신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어머님도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좋으실 거예요. 정미선은 활짝 웃으며 손수 스테이크를 잘라 시어머니의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선뜻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비효율적인 음식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에게 설날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내려온 가족의 정이었고 부모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이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는 소중한 전통이었다. 수십 년간 손수 차려온 그 음식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섭섭하고도 씁쓸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바라보았다. 세련된 플레이팅, 알록달록한 샐러드,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 분명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가득 차올랐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설날 밥상 앞에서 그녀는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는 순간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영순 씨의 표정을 살피더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게 명절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전을 부치고 잡채를 무치고 갈비를 재워서 오래 끓이는 건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느라 허리도 아프고 기름 냄새 배는 것도 힘들고요. 이제는 실용적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정미선은 자신이 차린 음식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쁜 맞벌이 부부들이 더 이상 몇 시간씩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들어 명절의 분위기를 내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 같은 건 손도 많이 가는데 금방 식고 눅눅해지잖아요. 잡채도 맛있긴 한데 만들기가 너무 번거롭고 갈비찜도 몇 시간씩 끓이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신 신선한 샐러드랑 촉촉한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보기에도 세련되잖아요. 정미선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영순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대로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에게 설날 음식은 단순히 효율을 따질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정성이었고 명절을 명절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며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던 순간들,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물을 무치고 따뜻한 국을 끓이던 기억들,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며 웃던 풍경들.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영순 씨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정미선은 젊고 당당했다. 그녀에게는 새 시대의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영순 씨에게는 그 합리성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그래도 말이다. 영순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서와 추억까지 사라져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느리는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곧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꾸만 커져갔다. 영수는 조용히 식탁을 바라보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깔끔한 플레이팅, 푸른 잎채소 위로 부드러운 드레싱이 뿌려진 퓨전 샐러드,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진 스테이크. 음식 하나하나는 분명 정성 들여 준비된 듯 보였다. 하지만 영순 씨의 가슴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스며들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떠오른 것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왔던 명절의 풍경이었다. 명절 전날이면 새벽부터 장을 봐야 했다. 제일 신선한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 전에 도착해야 했다. 커다란 광주리에 나물과 생선, 갈비, 갖가지 전거리를 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엌에서의 긴 노동이 시작되었다. 마당에서는 커다란 도마 위에 묵직한 칼이 쿵쿵 내려앉으며 배추를 다지고 물을 썰고 고기를 손질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냄비에서는 갈비가 한참 동안 푹 익으며 부드러운 육즙을 뽑아내고 부엌에서는 달걀물을 입힌 전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며 기름진 냄새를 풍겼다. 그 모든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그것이 바로 설날의 맛이었고 가족을 위한 정성이었다. 그녀의 손끝으로 빚어낸 음식들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어머니, 이 전 정말 맛있어요. 잡채가 딱 간이 맞네요.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순 씨는 고된 수고가 단번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곤 했다. 그 과정이 힘들어도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한마디로 치부되고 있었다. 전을 부치던 기름 냄새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도 온기가 감도는 명절 밥상의 풍경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영순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만든 전통적인 음식이 단순히 옛날 방식이라는 이유로 버려진다는 것이 서운했다. 그 음식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그녀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켜온 가족의 역사였고 명절의 정서였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다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정미선은 활짝 웃으며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고 세련되게 먹는 게 더 좋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덜 피곤하고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순 씨는 알았다. 시간의 문제도 노동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였다. 자신이 오랜 세월 지켜왔던 것들이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서글프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눈앞에 놓인 스테이크 한 조각을 바라보며 이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또 한 번 바뀌어 버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영순 씨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다. 정미선의 얼굴에는 이제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준비한 설날 밥상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현대적인지에 대한 강한 믿음이 배어 있었다. 영순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설날에는 명절 음식이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구나. 전이랑 잡채, 갈비찜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 음식들이 있어야 명절 기분이 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도 있는 법인데.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설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고.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이었고 정성이 깃든 마음이었다고. 음식 하나하나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곧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히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정미선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엔 실용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처럼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전을 부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샐러드랑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더 좋아요. 영순 씨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바쁘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데 드는 노동과 시간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올라왔다. 효율적이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차려온 명절 음식이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가족의 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말로 정리되어 버렸다. 그 말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치 자신이 해온 것들이 모두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영순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명절이란 게 결국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날 아니겠니? 어릴 적 너희 아버지가 어린 손을 내밀어 강금 붙인 동태전을 집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그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이 명절의 의미라고 나는 생각해왔단다. 하지만 정미선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어머님,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죠. 저도 이번에 최대한 간단하고 맛있게 준비한 거예요. 저희 스타일도 한번 즐겨보세요. 영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의 입장만 다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식탁을 바라보았다. 새롭게 차려진 명절 밥상은 확실히 세련되고 실용적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온기와 따뜻함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정말로 시대가 변하는구나.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 손끝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영순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눈앞에 놓인 샐러드와 스테이크는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낯설고 어색했다. 한평생 명절이면 손수 준비했던 음식들이 떠올랐다. 고소한 전을 부치며 사방으로 튀는 기름을 닦아내던 일, 뜨거운 냄비에서 잡채를 뒤적이며 간을 맞추던 순간 고기를 정성껏 재워 부드럽게 익혀내던 갈비찜까지.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속에는 가족을 위한 정성이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음식들이 식탁에 놓이면 가족들은 환하게 웃으며 한 입씩 맛을 보았고 어머니, 이번에도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피곤함이 싹 날아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음식들은 그녀의 그런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버리는 듯 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멈추게 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손주가 환한 얼굴로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씩 웃으며 포크로 샐러드를 집어 올렸다. 이거 드셔보세요.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라며 영순 씨에게 한 조각 내밀었다. 영순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맛있게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익숙했던 전통 음식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명절 음식이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한 끼였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음식의 의미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여 한창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도우며 정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주가 내민 포크를 받아들었다. 한 입 먹어보니 스테이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고 샐러드의 드레싱은 새콤달콤했다. 영순 씨는 아주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진다. 자신이 지켜온 전통이 사라져가는 듯한 씁쓸함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명절일 수도 있었다. 식탁 건너편에서 여전히 활짝 웃고 있는 손주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주 살짝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여러분은 사연 속 며느리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시어머니 영순 씨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명절의 의미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가족 간의 온기만은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